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한 주를 또 마무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는 특히 많은 분들의 체감 수익률이 좋지 않을 듯 합니다. 이유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상승 흐름에 있는 섹터 위주로 보유 종목을 구성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재미가 없는 그런 한 주였을 겁니다. 정확한 섹터 분석은 제가 주말에 해봐야겠지만 이번 주는 상위 테마 중 해운과 건자재, 철근 섹터들 외에는 상승의 기운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우선 먼저 이번 주 수급, 그 다음에 ADR 및 ADL 지표 정리하고 개별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 수급부터 한번 볼까요? 일주일 동안 이번 주에는 하루가 이제 석가탄신일 때문에 휴장이 되었죠. 그래서 거래일 수는 4일이었는데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선은 개인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선은 기관,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은 외인의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개인이 1조 정도 순매수 보였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한 6,614억 정도 순매수 보였고요. 그 물량 전부 외인들이 1조 7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보였는데 재밌는 것은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만 순매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선물 계약에서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13,500계약 정도를 순매도세로 보였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은 외인들이 이제 선물을 순매도했어요. 순매도를 하면 기본적으로 선물에서 이제 그 물량을 팔아서 현물로 매수세를 유입시킬 수 있는 상황이 기관, 특히 금융 투자에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인들이 이 현물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도 물량을 많이 팔아도 지수가 특별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또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외인들은 지금 그렇게 큰 폭의 지수를 떨어뜨려 가면서 쉽게 말해서 각 종목들의 주가를 떨어뜨려 가면서 자기들의 물량을 처분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또 정리하자면 외인들은 조금 더 앞으로도 순매도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얘네들이 왕창 팔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하면 그 강한 변동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반발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시장은 또 급한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도 급한 반등을 한번 보일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던 바와 같이 지수적으로 크게 밀리는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것도 없이 어느 정도 가둬놓은 상태에서 외인들은 계속 물량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을 자꾸만 이렇게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좋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인들이 본격적인 매수세, 더더군다나 선물 또한 끌어올리면서 선물도 순매수를 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매수세가 포착이 되어야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도 올라가고 또 그게 편성되어 있는 여러 종목들도 같이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 좀 답답하다. 그리고 보시던 바와 같이 우리 개인들이 지금 이 떨어지는 물량을 계속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일주일만 기간을 잡았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 한 3개월 정도만 이렇게 놓고 봐도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들의 물량이 지금 뭐 끝도 없이 계속 매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집되는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더더군다나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는 지수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개인들의 매물대는 추후 다시 우리 지수가 상승할 때 강한 매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미 이분들은 우리 개인들은 상당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최근 5월 이후에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은 여전히 많이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그런 매수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국 본전 심리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 결국 다 매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어쨌든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지수나 주가가 올라갈 때 개인들은 팔게 되고 반대로 지수나 주가가 떨어질 때 개인들은 사게 된다.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것을 뭐 이상하다고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다.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기관 외인들은 계속 물량을 줄이고 있는 이 모습이 조금 우리 지수가 또 우리 종목의 상승 종목 수가 자꾸만 줄어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 좋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R 한번 살펴보시면 우선 코스피 ADR 살펴보시면은 제가 ADR 설명드릴 때 항상 말씀드린 우선 ADR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ADR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같으면 100이 됩니다. 지수가 100이 되고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의 레이쇼를 구해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더 몇 퍼센트 상승 하락 종목수 대비 몇 퍼센트 더 높냐 이걸 레이쇼로 정해서 그 레이쇼를 이제 바탕으로 이렇게 그 지수가 산출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지수가 단순한 하루의 지수가 아니고요. 20일 이동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20일 동안의 평균 그 지표들을 평균해서 지금 그래프화한 건데요. 보시는 화면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당히 어떤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 어떤 방향성을 못 내고 횡보하는 그런 모습, 그죠? 우리 작년 연말이라든지 또 큰 폭으로 그 주가가 떨어졌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큰 폭으로 떨어졌던 3월 이후에서의 어떤 그런 반등세와 또 상승세들을 쭉 겪고 왔는데 1년 정도 쭉 겪고 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거의 어떤 특별한 패턴을 못 만들고 행보 장세를 보였다가 잠깐 3월 달에 그죠? 조금 상승하는 3, 4월에 조금 상승하는 기운을 보였다가 다시 4월 중순 이후부터는 또 어떤 정체의 형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 정체에다가 또 다시 레벨업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좀 답답한 구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밑에 있는 게 ADR 지표인데 ADR 지표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방송을 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ADR 지표는 보통 상단 부분을 120에서 125 정도 이상을 타치하면은 약간 고점의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고요. 하단으로는 85 또는 85 밑으로 오면 또 어느 정도 과하게 밀렸다라고 보고 다시 상승의 기운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늘로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요. 오늘 20일 이동 평균이 93.15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아직 85 밑으로 80 밑으로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긴 한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동 평균, 그러니까 평균 20일의 평균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확 꺾어져서 올라가는 것보다는요. 천천히 이제 그 평균적인 계산이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내일 상승 종목수가 더 많더라 하더라도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날 상승 종목수가 더 많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게 확 꺾여서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평균이기 때문에요. 물론 엄청나게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에 비해 많으면 평균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최소한 90 아니면 일반적인 85에서 80 정도까지는 하방을 타치하는 것이 오히려 상승을 더욱더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코스피의 ADR 지표, 그러니까 20일 이동 평균은 조금 더 하방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제가 코스닥은 조금 계속 희망적으로 봐왔었어요.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85 밑으로, 그러니까 80까지 근처까지 내려간 게 지난 5월 12일 정도에 이미 그 저점을 타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조금 기대를 했었냐면은 오히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먼저 어떤 상승의
좀 타이밍을 끌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 코스닥이 상승의 방향으로 빨리 전환을 하지 못하고 코스피가 떨어지는 것을 지금 현재 기다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같이 나란히 손잡고 올라가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코스닥이 먼저 좀 이렇게 힘을 에너지를 상승의 기운으로 좀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저점 부근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코스닥은 먼저 코스피보다도 훨씬 먼저 그러니까 5월 17일 날 5월 12일 정도에 이미 80m로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저점으로 떨어져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상승의 기운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의 어떤 하락세를 좀 기다려주는 형국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조금 보여지는 부분도 있다. 네, 그렇게 한번 봐야지는데요. 이건 이제 ADR이라고 하는 그 레이쇼를 이용한 지표였고요. 저는 이제 이것도 이거지만 사실은 저는 ADL을 더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더 보는 방법이 추세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제가 관리하는 노트를 통해서 보신다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사실은 에너지적으로는 연속 3일 정도 계속 상승의 기운을 보이고는 있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빨간 테두리로 이렇게 표시해 둔 게 상승의 에너지를 보이고 있는데 지수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크게 큰 폭의 지수의 하락세는 아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중형주 또는 소형주 위주의 상승 또는 하락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니다. 하지만 빨간색의 에너지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저는 10점 만점에 6점 정도를 줍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점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의미는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저는 현금 비중을 한 40%, 그다음에 주식 비중을 한 60% 정도 하는 것을 그냥 참고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걸 설명드린다기보다는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바로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죠. 그죠?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상승 종목수가 189개, 하락 종목수 674 종목이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레이쇼가 훨씬 하락 쪽에 더 많은 레이쇼를 보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ADR 지표가 30.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100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같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이 오르고 3분의 2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48대 88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이 448, 내리는 게 885 종목이다 보니까 레이쇼적으로는 52%. 쉽게 말해서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배로 많았다. 그걸 이렇게 수치화한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21동 평균으로 했던 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차트고요. 저는 이 ADR보다는 이제 ADL로 구해서 ADL은요 단순하게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의 차이를 누적을 쭉 해서 지표화한 거고요. 그걸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형태의 차트인데요. 지금 이 차트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통합으로 지금 보는 차트예요. 물론 코스피 차트도 있고 코스닥 차트도 있지만 우리가 더 보기 편한 것은 둘 다 합쳐갖고요. 어차피 요즘에는 코스닥과 코스피의 어떤 구분을 딱히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뭐 코스피에 포진된 종목이 코스닥보다는 훨씬 더 시가총액이 훨씬 높고 또 코스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장 기준이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뭐라 그러죠? 좀 엄격하다? 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뭐, 많은 분들이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좀 더 우량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뭐, 당연히, 뭐 물론 의도적으로 나는 코스닥은 절대 안 해, 코스피만 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 코스피를 특별히 구분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어떤 섹터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차라리 더 중요하게 여기지, 이걸 코스닥이니까 안 돼, 코스피니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차라리 두 개를 합친 통합된 그런 차트를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 차트는 매번 장 종료 후에 그 종목 분석을 할 때, 종목 리뷰할 때 이걸 가끔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장기 하락 추세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좀 이렇게 근접해서 지금 떨어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상승 추세선은 이미 여러 차례 지금 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두 분이나 지금 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 ADL 지표가 하락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종목수보다 떨어지는 종목수가 점점 계속 많고 계속 누적적으로 그게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종목을 탁 찍었을 때 그 종목이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분석을 잘한다 했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에 대한 분석을 잘한다 했다 하더라도 그 종목이 반드시 올라간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100% 기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확률이라는 게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전체 종목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주보다 하락하는 종목수가 지금 훨씬 더 많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 최근에 있는 이런 상승 추세선도 지금 붕괴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세 추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것을 설명을 한번 여기서 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고점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고점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저점들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올해 3월달 또 4월달 살짝 그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때는 이제 저점을 이렇게 높이고 그 다음에 고점도 높이는 걸 잘 만들었는데 다시 지금 5월 들어서 4월 말부터 고점과 고점은 낮추고 있고 저점들도 낮추고 있는 이런 하락 추세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지난번 저점은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다음 저점 바로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으로 볼 수 있죠. 사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선을 연결해 보면은 이 부분도 지금 거의 이제 붕괴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났거든요. 그 다음 저점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ADL 지표가 떨어지면 그때까지는 뭐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하방 이탈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그 상승의 고점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그때는 확실한 하락 추세로 봐야 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이 고점, 그죠? 이 고점, 이 저점, 이 저점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저점이 전 저점을 깨고 이 고점이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밀리면서 저점을 더 낮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의 하락 추세가 시작했다. 근데 이제 4월 달에 한번 되돌림 파동을 만들려고 했다가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 파동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이런 상황에서의 ADL 지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섣불리 자꾸만 무슨 종목을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좋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이다라는 정말 강한 신념과 믿음이 있지 않는 이상 뭐 60% 심지어는 70% 정도만 돼도 거기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프리미엄을 좀 깎아버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만큼 매수 접근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고 오히려 익절이라든지 또는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해야 하는, 쉽게 말해서 현금 비중을 자꾸만 늘려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물론 그걸 뭐 아까도 제가 10점 만점에 6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전부 다 팔아야 하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대세적으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산업 동향이라든지 앞으로 경제 수준의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증가할 쪽으로 더 베팅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보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3,500도 돌파하고 4,0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흔들릴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조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동의 어떤 변동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을 어디서 포착하느냐, 바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에서 분명히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야, 네가 선택한 종목이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는데 너 정말 사는 게 맞는 거야? 자꾸만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싸다고 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죠? 싸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싸는 것이 멈추고 그러니까 밑으로 하락하는 것이 멈추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쉽게 말해서 추세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서 사도 늦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더 확실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것이 오히려 싸다고 자꾸만 사서 내가 점점 떨어지는 주가의 물량만 늘려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게 코카의 추세 추정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여러분들께 와닿고 마음에 드신다면 제 영상을 계속 보시고 공부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영상 보실 필요 없는 거죠. 나는 장기 투자자야. 나는 어떤 변동성을 이용해서 모멘텀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회사의 기업의 실적만 믿고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실적만 믿고 나는 5년 10년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제가 드리는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찾아야 돼요. 내가 이 매매를 하는 또는 투자를 하는 그 어떤 성격, 그 다음에 방법 이런 것들을 본인이 빨리 잘 파악해서 어떤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주식을 투자하고 매매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양한 방법이 일단 나하고 어떻게 맞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거 파악하는 게 사실은 주식 공부예요. 주식 공부한다 그러면 이럽니다. 우리가 주식 공부한다 그러면 뭐냐면 그냥 뭐 뉴스 좀 보고 기업 실적 뭐 이렇게 좀 뭐 올랐나 내렸나 조금 이렇게 보고 뭐 주식 게시판 같은 데 가서 분위기 좀 살피고 뭐 그걸 가지고 주식 공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주식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라고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유도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반대의 이론을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반대하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실 거니까요.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이 저에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또 종목 리뷰를 통해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훈련시켜드리고 연습시켜드리는 그런 의미지 뭐 저하고 맞지 않는 분들 제 생각과 다른 분들이 굳이 그걸 바꿔가면서 억지로 아닌 건데 합치면 가실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세워버렸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살피는 자료들을 통해서 봤을 때 정말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섣불리 자꾸만 매매하고 섣불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세는 아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지켜보고 기다리고 그냥 이렇게 흐름을 좀 관망하는 그런 자세. 그것도 하나의 인내심이거든요. 그죠? 그런 인내심을 충분히 가지고 발휘하고 앞으로 우상향한다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설명이 조금 이상하게 길어져 버렸는데요.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아까 제가 테마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섹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주말에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포스팅을 하겠지만 지금 특별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 그죠? 상위 제가 1등부터 12등까지를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섹터군으로 보는데요. 그죠? 1등부터 12등까지 상당히 중요한 섹터군으로 보는데 그 1등부터 12등까지의 섹터군 중에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이 해운, 그 다음에 근자재 7근, 근자재 7근도 별로네요. 그죠? 근자재 7근도 별로고, 그 다음에 좀 좋았던 게, 어떤 게 있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근자재, 해운하고, 근자재 시멘트 정도. 근자재 시멘트도 지금 뭐 사실은 12등 바뀌니까요. 사실은 뭐 거의 해운 종목 외에는 크게 뭐 눈여겨볼 만한 게 없네요. 근자재 7권도 물론 퍼포먼스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5일 이동 평균선이 11 이동 평균선 밑으로 데드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뭐 단연코 해운이네요. 지금 해운은 지금 거의 3월 달에 1등 진입하고 나서 거의 계속 지키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압도적인 그 지표 수치로 1등하고 2등하고 제법 지금 지표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가고 있는데 어쨌든 해운이 지금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해운의 대표적인 종목이라 하면 지금 HMM인데요. HMM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잘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그거 뭐 다음에 또 종목 리뷰에 해당하는 시간이 오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요건 제가 주말에 한번 또 정리해서 포스팅도 하고요. 만약에 더 시간이 남는다면 제가 섹터에 대한 영상을 또 한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종목은 SPC 삼립. SPC 삼립 한번 볼게요. SPC 삼립은 가지고 지금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SP3립은 사실 오늘 그동안 레벨업을 쭉 보이고 있었죠. 레벨업을 쭉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레벨 스테이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죠? 레벨 스테이를 전환을 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레벨업 구간에서는 제가 절대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익 실현을 충분히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절대 이런 레벨업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 뭐 나 좀 올랐으니까 이 정도 올랐으면 아이고 너무너무 많이 올랐네 팔고 하면 이런 높은 어떤 이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 레벨이 업 구간에서는 매도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오늘 같이 레벨업에서 레벨 스테이로 변화를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84,800원이 이제 지금 이제 여기 한 84,800원 요 정도 되겠는데요. 84,800원 정도가 레벨업의 상단 부분, 그러니까 3층의 바닥 부분이었거든요. 그 바닥을 종가로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거나 포착되어질 때 이제 그때 이제 레벨업에서 레벨 스테이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레벨 스테이로 전환이 되면서 이러한 레벨단이 이제 만들어졌죠. 지금은 이러한 레벨단 안에서 주가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방향성을 변동성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매매를 통해서 주식을 더 매집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중 조절을 하면서 익절한다든지 하는 그런 매매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중간값이 81,100원이에요. 이 레벨단의 중간값, 그러니까 2층 중심이죠. 81,000원이고요. 전체적인 레벨 폭은 약 한 23% 정도 계산이 되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점에서 사서 맨 밑에 저점 레벨 하단까지 밀린다고 치면 약 한 23% 정도의 하락세를 경험할 수도 있다. 지금은 SP3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물론 저의 말씀과 상관없이 뭐 어제 샀거나 그제 샀거나 들어가신 분들은 100% 물렸겠지만 그 전에 레벨단에서 물량을 매집하시고 레벨음을 누리신 분이라면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나 있죠. 그런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일 거고요. 오늘 같은 날 제가 그랬죠. 이런 날 기본적으로 뭐 6유닛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유닛 또는 두 유닛을 팔아도 된다. 또 파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제 기념해야죠. 이 레벨업의 상승이 끝났음을 확인했으니까 추세가 어느 정도 꺾임을 확인했으니까 그때는 전체가 6유닛 정도 있다면 한두 유닛 정도 물량을 팔고 저는 사실 오늘 좀 많이 팔았어요. 저는 3유닛을 팔았다고 보면 돼요. 전체 물량의 50%를 저는 오늘 익절을 했는데요. 팔고 다시 이 조정 구간에서 또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과 상황을 확인해 가면서 다시 물량을 추가할 건데 그때 추가할 때는 지난번에 가지고 있던 양보다 더 많게 추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더 떨어지면은 물량을 조금씩 더 매집을 할 계획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미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 놓고 그 수익을 물론 오늘 절반 정도 익절을 했지만 그 수익을 담보로 해서 저는 이제 아무리 물량을 밑으로 떨어질 때 사도 계속 수익이 나 있는 상태로 갈 거예요. 평균 단가가. 그죠?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벌어놓은 수준의 이익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금을 까먹더라도 마이너스로는 가지 않는다. 그걸 얼마나 마음 편하게 밀고 갈 수 있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수익률로 들어갈 때부터는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죠? 상당히 버티기도 힘들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존버 외친다고 하더라도 점점 수익률이 점점점 안 좋게 늘어나면 마이너스가 점점 확대되면 그때는 물도 타고 그때는 안절부절 나중에는 결국 포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식에게 물려줄 거야 라는 그런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시면은 계속 수급적으로 계속 좋잖아요. 지금 며칠 동안 하락세를 조금 보였어요. 그죠? 시장의 영향이기도 하고 또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수급들은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 밑에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빠져나가고 있지 않다. 떨어질 때도 사실 평균도 못 미치는 20일 평균도 못 미치는 그런 거래대금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진짜인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코카는 여기서 오늘 팔았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레벨업에서 레벨 스테이로 전환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기념 좀 하자고요. 그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익절을 함으로써 수익 실현을 함으로써 내 손에 캐시가 현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현금이 돌아야 그게 진짜 내 돈이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장부가만 올라가는 것이지 내 돈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일부 이익 실현을 통해서 만끽하자, 기분을 만끽하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게 또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바로 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계속 갑자기 급하게 빠져서 내가 산 평균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이때 올라간 것은 그냥 일장 춘몽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건 의미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라도 팔았으면 이렇게 혹시 떨어지는 그런 확률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부분을 이익 실현했다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갈 수 있는 상황. 그렇게 해야만 내가 이 SPC3립이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종목을 정말 좋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SP3립이 안 좋은 경험 때문에 난 두 분 다시 너랑 거래 안 할 거야라는 마음을 가져버린다면 앞으로 매매할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멈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레벨업에서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관망하시고요. 제가 다음 또 기회에 또 한 번 더 오늘 제가 레벨업에서 레벨 스테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잠깐 살펴본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기아차입니다.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방송이 아니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자동차 쪽이 그나마 섹타군 쪽으로는 지금 계속 좋아 보인다. 얘네들은 자꾸만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상 안 빠지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자꾸만 이렇게 버티는 모습, 또 자꾸만 위로 상방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뿜어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포착이 된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기아차도 이제 현대차, 기아 뭐 이런 대표 자동차 업종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 종목이죠. 자, 우선 에너지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주간 스토캐스틱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이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스물스물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이 상승하는 게 그대로 에너지로 전달이 잘 됐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올라가더라도 주간 스토캐스틱이 거의 움직임이 없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는 이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이 의미가 없는 수준의 상승이다. 이 지표만 올라갈 뿐이지 사실은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지표와 힘의 세기는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가는 이 에너지 값이 정말 강한 에너지 값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밑에 있는 주간 스토캐스틱. 주간 스토캐스틱에 있는 에너지 값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월간이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다면 얘도 그렇게 강한 애가 아닐 수 있다. 그죠?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토큰으로 밑에 보시면은 연간도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에너지 값들이 진짜 강한 에너지 값으로 또는 약한 에너지 값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밑에 있는 그 상위 하위 그 에너지 값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이 올라감에도 올라감에 이게 정확하게 잘 연결이 됐고요. 오히려 지금 일간 스토캐스틱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에너지 값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간 스토캐스틱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을 이용해서 기아차는 매집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아 같은 경우는 참 사명이 기아차에서 기아로 바뀌었었는데 입에 익어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기아 이 회사가 이 종목의 주요 저항선이 82,500원입니다. 82,500원인데 오늘 82,700원으로 82,500원을 돌파한 자리인데요. 일단 돌파해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일 다시 82,500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82,700원, 500원을 정확하게 돌파 지지 안착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살짝 넘었다가 그 다음 또 밀려버리는 의미가 없고요. 내일은 최소한, 그러니까 월요일은 최소한 82,500원 이상에서 계속 가격이 유지돼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중요한 저항값을 돌파했고 안착했구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종목은 신규로 접근하시는 거, 또 비중 더 늘리시는 거 다 가능하다. 다만 위에 있는 매물대를 확인하셔야겠죠.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일목균형표상의 이 매물대, 구름대가 매물이다. 이 매물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일봉균형표 후행 스팬이 이 가격대도 강한 저항이죠. 캔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캔들의 그 대역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현재 레벨단의 제일 상단인 86,900원을 돌파해야 그런 매물들이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86,900원 레벨업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야만 기아차가
기아가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좀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 다만 기아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이런 상황에서 접근을 해 놓으시고 그냥 먼저 믿기 어떤 이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 먼저 한번 한 유닛 정도를 사놓고 정찰병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정찰병으로 파견해서 지금 상황을 조금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시작의 첫 번째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올 수 있다. 대신에 이제 82,500원 최소한 그죠? 위에 있는 매물대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82,500원 정도는 지지하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좋지 82,500원조차도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올라가는 척하면서 또 밀릴 수 있고 거기서 점점 계속 시간을 더 끌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보면서 82,500원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시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에너지값도 지금 적당하게 잘 떨어졌고 데드가 발생한 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째잖아요. 물론 내일 7일째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밀릴 수도 있겠지만 밀린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주간 스토캐스틱의 에너지값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그렇게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두산 퓨어셀. 제가 상당히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한번 보는 종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의 파동을 보이고 있다. 물론 여기에 있는 3월, 4월 이 구간에 주간 스토캐스틱이 좀 강하게 움직여진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주간 스토캐스틱이 강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월간이 전혀 힘을 못 받았어요. 그죠? 그럼 얘가 과연 진짜로 올라간 진성, 그죠? 진성 상승이냐? 물음표를 달 만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올라가는 그런 상승이었냐? 그죠? 물론 주가가 그 구간 동안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올라가진 않았다는 거죠. 그죠? 일간도 애를 쓰고 주간도 애를 썼지만 월간이 도저히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가가 잡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걸 고려해야 된다. 특별히 일간과 주간을 많이 보는 건 맞긴 하지만 주간이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도 얘가 못 올라갔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밑에 있는 월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월간 에너지 값이 계속 이렇게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의 에너지를 다 삼켜 먹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너무 스토리를 만드나요?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물론 아직도 그 월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은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30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과매도권이다라고 하는 그 선을 지금 돌파 밑으로 하방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30 밑으로. 그리고 주간도 지금 심지어는 20 밑으로, 심지어는 10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까지 좀 과하게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일간 스토캐스틱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근 4월 말 5월 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잠깐 보이시겠지만 조금 더 키워보면 더 정확하게 보이겠죠. 파란색이 떴죠. 그죠? 제가 그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건 정말 초과매도 상황이다. 이때는 정말 접근하면 안 되시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 이게 풀려야 이때 이제 풀리는 게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된 이 날이 5월 6일부터인데요. 5월 6일이 되어서야 서서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한 거예요. 여기 있는 파란색 구간에서는 절대 진입하시면 안 되고요. 파란색이 완전히 없어지고 골든이 나는 자리에서부터는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일간 스토캐스틱 뿐만이 아니라 주간, 월간, 연간 스토캐스틱까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일간, 주간, 연간, 월간 중 어느 하나라도 이런 식으로 초감매도 상태가 있는 종목은요. 가급적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계속 하방의 그런 에너지 값이 극대화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어느덧 두산 퓨어셀은 너무 많이 빠졌다. 물론 이 종목이 많이 오르긴 했었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만 그건 어떤 회사의 기대 심리,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올랐던 거잖아요. 올랐던 건데 그 기대 심리보다 더 많이 올랐던 거다. 쉽게 말해서 거품이 좀 만들어졌던 부분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거품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이 정도 밀렸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그죠?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정도 밀렸으면 어느 정도 반등의 실마리도 나오지 않을까? 그죠?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너무 심했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일괄스토캐스틱 값을 보시면은 이 저점과 이 저점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죠. 고점도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월요일날 다시 꺾이면서 여기에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역시 얘가 아직도 조금 힘이 없는 상태구나라고 판정을 할 수도 있고 얘가 조금 힘이 없는 상태구나 하고 판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최소한 전고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파동에서 정상적인 범위인 70 이상을 한번 타치하고 내려가는 파동 이후에 주간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값을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두산표세를 살 수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조금 한번 봐야 된다. 이제 조금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이제 한번 열어보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아직은 현재 보시는 대로 레벨 다운의 모습입니다. 아직 레벨 다운이 끝나지 않았어요. 레벨 다운이 끊으려면 현재 위치에서는 43,200원이라는 이 레벨 단의 일정 꼭대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죠? 일정 꼭대기를 통과해야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또 무슨 라인이 걸려있죠? 보라색으로 제가 지금 그려져 있는 241 이동평균선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241 이동평균선은 상당히 강한 어떤 추세의 모습을 띄고 있죠. 얘가 보시면 아시겠죠? 크게 볼게요. 그동안 쭉 올라오는 모습이어서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조금 추세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죠. 얘가 241선을 빨리 회복하고 유지를 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가는 모습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스피드나 어떤 곡선의 기울기는 그렇게 가파르진 않겠죠.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또 천천히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바로 이 이동평균선보다 주가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하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힘은 없겠죠. 평균이니까. 평균이 다시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튼다면 이게 이렇게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43,200원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그걸로 끝은 아니죠. 그 위에 있는 매물대라든지, 그죠? 여기 있는 일목균형표상의 매물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저항대를 다 뚫고 매물대를 다 뚫고 올라가야 하는 그런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만약에 241선을 돌파하는 그런 에너지 구간에서 한번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찰병 정도를 투입시켜서 한번 지켜봐도 되는 종목일 수도 있겠다. 왜? 기업 실적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잖아요.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올라갔었고요. 또 그 실적이 어느 정도 현실화가 확인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제가 나중에 두산표셀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업데이트를 시키는 영상을 준비해 볼 수 있겠지만 올해 1분기가 작년에는 적자였는데 그죠? 매출은 201억이었고 올해 1분기는 작년 대비 매출액은 201억에서 720억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46억의 영업이익 적자를 봤는데 올해는 크진 않지만 3억이라는 흑자 전환을 했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좋아진 건 맞잖아요. 근데 그 좋아진 건 이미 다 반영을 시켜버린 거예요. 왜? 1분기 보세요. 1분기가 언제죠? 1월, 2월, 3월이잖아요. 자, 1월 달에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올랐다는 건 이제 뚜껑이 열렸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자, 그러면 1월, 2월, 3월의 주가는 어땠어요? 1월, 2월, 3월의 주가는 이거였거든요. 이 폭이었거든요. 좋았잖아요. 물론 3월 이후에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1월, 2월, 3일에 고점을 찍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작년 대비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지? 3월, 4월, 5월에 왜 떨어지지? 혹시 2분기가 물음표 첫 번째 달 수 있죠. 그죠? 혹시 2분기 실적이 그죠? 자, 작년에 2분기 실적을 보시면은요. 영업이익이 126억이었어요. 매출은 1101억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컨센서스로 나와 있는 2분기의 매출이 813억이에요. 작년 1100보다 떨어졌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126억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29억이에요.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컨센서스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주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미 29억이라고 하는 컨센서스로 나와 있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물론 이 데이터가 진짜인가요?
진짜의 실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컨센서스잖아요. 예상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발표가 되면 어떻게 되나? 발표가 되면 29억보다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29억보다 커지게 된다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을 애널리스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실적 확인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온다. 뭐 언제죠?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8월 15일 이전에, 그죠? 그때쯤에 실적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의 폭이 떨어진다. 자, 그렇다면 3분기는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25억이라고 하는데 컨센서스가 103억이에요, 지금. 거의 비슷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죠? 매출은 1740억이 작년이었는데 올해 컨센서스가 1469억이 나오고 있네요. 여전히 떨어져요. 그러면 2분기보다는 훨씬 좋지만 그래도 3분기도 여전히 좋지는 않다. 그렇다면 2분기, 3분기가 안 좋을 것이네? 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떨어진다? 정상적이잖아요. 비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심하게 떨어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4분기는요? 4분기는 아직 컨센서스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연간 컨센서스로 한번 맞춰볼 수가 있죠. 연간 컨센서스를 보면은요, 작년에는 260억, 토탈 260억을 영업이익으로 벌었는데, 올해는 영업이익을 얼마로 예상하는 줄 아세요? 컨센서스 보시면은 318억을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1분기에서 왕창 많이 벌었고, 2분기, 3분기에서 까먹었지만 4분기도 조금 더 벌어야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컨센서스를 가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4분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분기, 3분기에서 까먹은 거를 4분기 때 1분기에서도 조금 이익을 봤죠. 작년에 마이너스 46에서 3억이니까 한 마이너스 49억 정도의 흑자를 본 거죠. 작년 대비. 근데 2분기, 3분기에서 왕창 까먹었어. 그걸 4분기가 좋아져야만 연간 실적이, 연간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맞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4분기는 아직까지 한 2분기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최소한 4분기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내년 3월 달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아직도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6개월 이상의 실적 선행을 반영하는 게 지금 현재 주가라고 볼 수 있을 때, 자,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할 수 있는 확률이 낙서를 이렇게 놓고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할 수도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241선을 이렇게 무너뜨렸다는 것은 좀 과하다. 네, 241을 무너뜨렸지만 뜨거하고 다시 회복세를 보여줄 가능성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봐도 되겠다. 물론 실적 컨센서스의 추이를 잘 봐야 돼요. 컨센서스 올해 2분기 컨센서스가 29억이라고 해서 영업이익 29억이라 해서 29억이 계속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증권사 리포트를 쓰는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그 회사를 리뷰하고 동향을 파악해서 계속 리포트를 낼 거예요. 그 리포트들의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29억인데 다음에 이게 29억에서 35억으로 오른다든지 또 아니면 25억으로 떨어진다든지 그 추이를 잘 볼 필요가 있다. 네, 그 추이에 따라서 주가는 또 그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추세를 파악하고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펀더멘탈을 깔고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회사가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회사에 무슨 기술적인 분석이 들어갑니까? 기술적 분석 나와도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만 쏟게 되고 자꾸만 실패할 수 있는 확률만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의 실적이 일단 밑에 깔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기본적 분석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이 나온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은 기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추세 추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포착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열을 낼까요? 시간도 50분이 다 됐네요. 종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종목을 더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요. 제가 나머지 6종목은 내일 제가 꼭 영상을 한 편 더 만들어서 나머지 종목 리뷰만 하는 영상을 하나 더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종목은 불과 2종목밖에 설명을 못 드렸지만 앞에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장 정리 또 ADR, ADL 지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시간 배분을 잘 못합니다. 제가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쿠카였고요. 긴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